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AI 확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입니다. AI 격차. 과연 누가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자, 먼저 이 어마어마한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2억.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불과 3년도 안 돼서 인공지능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의 수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속도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속도가 얼마나 엄청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저 파란색 곡선, 저게 바로 AI거든요. 거의 수직으로 솟구치고 있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심지어 전기가 보급되던 속도보다도 훨씬 가파릅니다. 말 그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퍼져나가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엄청난 기술의 혜택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이 지도를 딱 보면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북미나 유럽처럼 짙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곳들, 이른바 글로벌 노스라고 하죠. 그리고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처럼 노란색으로 보이는 글로벌 사우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해요. 선진국의 AI 사용자 비율이 개발도상국보다 거의 2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미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아직 출발선에도 제대로 서지 못한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죠. AI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조건, 일종의 빌딩 블록 같은 것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피라미드를 보면 정말 모든 게 한눈에 그리고 좀 냉정하게 다가옵니다. 보세요. 전 세계 인구 81억 명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 칸 한 칸 내려올 때마다 수십억 명씩 그냥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는 AI 사용자는 고작 12억 명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체 어떤 장벽들이 이 사람들을 걸러내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장벽은요, 사실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깜빡하기 쉬운 바로 전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7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안정적인 전기 공급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붉은색이랑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들 눈에 확 들어오죠?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전력 부족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AI 경제로 들어가는 첫 번째 아주 거대한 벽인 셈이죠. 자,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AI의 물리적인 뇌 같은 거예요. 우리가 AI한테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오잖아요? 그건 이 뇌가 가까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멀리 있으면 그만큼 반응이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용량의 무려 86%가 미국하고 중국, 딱 이 두 나라에 다 몰려 있어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중동 쪽을 한번 보세요. 거의 텅 비어 있죠. 이건 그냥 좀 불균형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대한 단절이라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관문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AI라는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죠. 근데 그 문 자체가 아직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도가 바로 그 다음 필터, 즉 걸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파란색 지역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 넓게 펼쳐진 노란색, 주황색 지역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문 밖에서 안에 그냥 들여다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자, 지금까지는 인프라 얘기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장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인간적인 영역인데요. 바로 기술과 언어라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장벽들입니다. 여기 이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왼쪽을 보면요. 온라인 세상은 영어가 그냥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제 오른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건 AI가 학습할 언어 데이터가 어디에 많은지를 보여주는데 어떠세요? 왼쪽의 영업권 지도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이건 뭘 의미하냐? 7,000개가 넘는 나머지 언어들은 AI 세상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왜 중요한지 정말 핵심을 꿰뚫어낸 말인데요. 인공지능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많은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그 혜택이 사회에 얼마나 널리 퍼지느냐로 판단될 것이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이런 기술 격차가
한 나라의 운명을 아예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60년, 그때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1인당 소득이 거의 똑같은, 말 그대로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의 두 선을 한번 보세요. 분명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는데 한 선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다른 한 선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이건 그냥 선 두 개가 아니에요. 기술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나라의 운명을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기록입니다.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한국은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을 딱 정해서 교육과 인프라에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부었죠. 신기술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바로 이 국가적 전략의 유무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죠.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미래를 생각해보죠. 이 엄청난 격차, 과연 누가 줄일 수 있을까요? 누가 더 공평한 AI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고서는 여기서 세 그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첫째, 새로운 AI 모델을 만드는 개척자들. 둘째,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를 까는 인프라 구축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써먹는 바로 우리 같은 사용자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엄청난 진보는 그냥 누가 혼자 대단한 걸 발명한다고 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그룹,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따는 사람, 쓰는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할 때 바로 그때 진짜 변화의 가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제 좋든 싫든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AI가 세상을 바꿀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과연 누구의 세상을 또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AI 확산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